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립시와 관련하여 이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이란입니다. 저희들이 이 옹글리시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가능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영상은 꼭 업로드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조금 한 2주 정도 아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혹여라도 궁금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가 한 달 정도 남았죠. 2025학년도 입시가 이제 한 달 앞에 다가오에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입시 상담, 입시 컨설팅 이 업무가 좀 많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다는 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올해 입시는 아니고 1년 뒤가 되는 내년이 되겠죠. 이제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학별로 발표한 변경 예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변경 예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올해 이제 입시공학을 발표하면서 입시공학 내용 중에 다음 연도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학이 미리 어떤 그런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매년 초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전형 계획에 대한 발표를 아마 여러분들 대학별 홈페이지 가보시면 특히 입학처 사이트에 가보면 거기에 보통 이제 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만 따로 분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하나의 파일로 해서 그 2001년 뒤니까 2026학년도겠죠. 2026학년도 변경, 그러니까 시행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도 넓게 보면 수시 전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잠깐 짚어서 넘어가면 그 수시 전형에 꼭 여러분들 보통 해외에 있는 분들이 익숙하게 보통 이제 입에 익어 있는 해고 전형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크게 정확하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 학생부 종합 전형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해외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해당하는 이 재외국민 특별 전형 또한 수시 전형의 한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어떤 2026학년도 수시 전형 시행 계획 중에 보면 내년도에 어떻게 대학이 입시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형 방식의 변경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올해 발표된 2025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 요강, 모집 요강에 플러스해서 2026학년도 시행 계획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026학년도 우리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어떻게 전형 방식이 바뀔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학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6학년도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2026년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그 입시 전형을 말하고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보면 파일 개수가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나와 있는 대학들의 나열한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순입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지금까지 필답 시험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였죠. 문과는 국어, 영어, 이과는 영어, 수학으로 이렇게 필답 시험을 전형을 실시해서 올해 지금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렇게 두 과목에 대한 필답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전에도 아마 일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희대학교는 확정해서 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6학년도부터는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 100% 국어 시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요. 이과의 경우에는 수학 시험만 가지고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흔히 우리 특례 영어라고 하는 영어 시험이 전형 방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례 영어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어떤 별도의 내용이 추가되느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알 수 없고요. 여전히 필답 전형 100%,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국어 100%, 수학 100%돼 있잖아요.
일단 필답 전형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희대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문과는 국어 시험만, 그리고 이과는 수학 시험만 가지고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이 과거에 있었던 우리 한양대나 한양대이과가 몇 년간 유지했던 방식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서류 전형으로 전환됐고 한양대이과도 이제 올해 이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서류로 전환돼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죠. 아무튼 이런 단계가 거쳤던 것처럼 경희대 또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부터는 영어 시험 보지 않고 오로지 문과는 국어 시험만 가지고 그 이과는 수학 시험만을 가지고서 이 필답 시험만 가지고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는 계명대학교인데요. 자, 계명대학교 어떤 내용을 이제 시행계획에 내놨느냐. 자, 계명대학교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부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좀 글자 화면을 키워보시면 약학부, 우리부터 약대라고 하죠. 2026학년도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약대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 해외 근무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3년 특례를 이야기하고요. 그럼 전교육과정 이수자라고 하는 것은 초중고 전교육과정 이수자, 그러니까 10년 특례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2명씩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 방식은 일반적인 약대 선발 방식과 유사하게 1, 2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1단계에서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일단 5배수 학생을 걸러내고요. 그러니까 모집 정원이 4명이니까 뭐 3년 특례면 2명이니까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서 5배수니까 10명이 되겠죠. 10명의 학생들을 출연한 다음에 그 1단계를 통과한 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반영 비율은 1단계에 실시하는 서류평가의 성적을 60%로 2단계에 실시하는 면접평가의 채점 결과 성적을 40%로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약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의대에 비해서는 3년 특례, 10년 특례, 특히 10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의대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 반해서 10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약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숫자가 제법 됩니다. 그 숫자가 또 어떻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대학도 추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내용은 계명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는 3년 특례와 10년 특례 두 전형 모두에서 약대, 약학부 신입생을 모집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에 보여드릴 2026학년도 신입생 전형 기본 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 대학교는 단국대학교고요. 단국대학교는 올해 2025학년도 올해 실시되는 입시까지는 문과, 국어, 영어, 이과, 영어, 수학 시험을 통해서 필답 시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단국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는 필답 시험은 100% 전면 폐지가 되고 서류평가,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서류평가 100%로 신입생을 선발 형태로 전형 방식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최근에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필답 전형을 폐지하고 서류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국대학교 또한 내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필답 시험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서류 평가를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점, 이 부분 이 시행계획, 기본 계획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요. 다음은 대구가톨릭대입니다. 자, 대구가톨릭대는 보통 여러분들 어머님들 아마 이제 특히 의예과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서 눈에 얼마큼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의예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가톨릭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의예과에 지원하는 부분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할까요? 아무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경우에는 2026학년도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의예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5학년도 시험을 통해서는 의예과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이렇게 한번 폐지가 되고 나면 이게 영구적으로 그냥 무조건 앞으로는 영원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의예과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고요. 이게 조금 해마다 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2026학년도에는 대구와 토익대의 경우에는 재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의예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대구와 토익대 내용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덕성여대입니다. 자, 덕성여대는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보면 그 2026학년도에 어떻게 보면 신입생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행계획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12연 특례를 통해서 약대, 그 약학과 약과죠, 약대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정원에 제한이 없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말 12연 특례가 되겠죠. 12연 특례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약학대학에 제한 없습니다 되는데 이거 제한 없다고 해서 뭐 무조건 엄청나게 꼽는다가 아니고요. 또 12연 특례 같은 경우는 특별 정원을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그 시행계획 넘어가서 아마 구체적인 전형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입시원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몇 명까지 뽑는다 아니면 뭐 정원이 몇 명인데 정원의 몇 %까지 선발한다 아마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공개한 내용상에는 아무튼 덕성여대가 약학대학의 심연 특례를 어떤 심연 특례의 선발 규칙에 맞춰가지고 제한 없이 약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계명대학교도 그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덕성여대도 그렇죠. 그래서 12연 특례의 경우에는 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뭐 이런 수세적인 흐름도 조금은 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12연 특례 학생들이 약대를 지원할 때 덕성여대를 통해서 약대를 전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예, 동국대학교 또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류종합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피탑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똑같이 이 동국대학교 경우에도 올해 7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입시까지는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이과의 경우에는 영어, 수학 시험 필답 시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해 왔는데요. 2026학년도부터는 필답 시험은 전면 폐지가 되고 오로지 서류종합 평가를 통해서 하면 서류 전형이죠. 서류 평가를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지원자격 심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또 우리가 3년 특례, 12년 특례 자격 요건이 있죠. 3년 특례 재국민 특별전형 뭐 중고교 과정, 해외 근무자의 뭐 자녀에 대해서 그 자격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격 심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마디 3년 특례가 되느냐, 12년 특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경쟁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절차는 전형 방식은 필답 시험은 폐지가 되고 100% 서류 평가를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동국대학교 또한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변경 예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서울교대인데요.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학년도 입시까지는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 능력, 그러니까 시험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게 있었어요. 한마디로 보면 아래 지금 보는 북한 이탈 학생 전형 같은 경우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나와 있죠. 국어, 영어, 뭐 수학, 탐구, 사회과학 해서 이 4개 영역의 합이 등급의 합이 13등급 이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한마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에도 적용되는 이런 좀 특수한 대학 교육 중에 하나였는데요.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실시되는 시험부터는 재국민 특별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시행 계획을 이렇게 변경된다는 부분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의 2026학년도 변경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학교 2026학년도 변경 예고 사항인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는 1단계를 서류 평가로
1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이 1단계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존의 방식은 서류 60%, 면접은 40%로 해서 6대4의 비율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서류를 확대해서 서류 평가 70%, 면접은 3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 변별력에 있어서 서류 평가의 그 평가 결과에 가지는 변별력이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반영 비율이 이렇게 변경된다는 부분을 미리 야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조그만 글씨 조금 연더 보시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언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무조건 아니지만 영어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2025학년도 입시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년에 실시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있어서 면접을 실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어 면접, 영어를 활용한 면접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 보시면 언더우드 국제대학 같은 경우는 크게 4개 학부가 있죠. 우리 이거 말고도 학부가 2개 더 있는데 우리 재국민 특별전형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부는 이 4가지인데 보시다시피 언더우드 학부의 인문사회,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그리고 융합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올해 2025학년도까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학부별 모집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그러니까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이 단위를 모집 단위로 해서 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보면 여기서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사회과 학생들이 좀 주로 지원하는 대학이 언더우드 학부들이죠. 아무래도 언더우드 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 성적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대가 좀 상향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형 방식에서 평가 비율에 대해서 변별력을 서류 60에서 서류 70으로 확대하고 면접은 40%에서 30%로 축소한다라는 부분과 그다음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영어 면접은 내년부터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지금 언더우드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학부별로 정원을 정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내년에 2026학년도부터는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체를 하나의 모집 단위로 해서 8명을 선발한다라고 예고했다라는 점이 연세대학교 2026학년도 변경 예고 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의 경우에는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하는 전형부터는 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그러니까 의대와 약대의 재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3년 특례뿐만 아니라 중고교과정 해외 입사, 그러니까 3년 특례, 그리고 전 교육과정 해외 입사 12년 특례, 그러니까 3년 특례와 12년 특례 두 자격 조건을 공유해서 2026학년도부터는 의예과와 약대, 약학과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전형 방식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우리 보통 보면 의대 대학대 전형 방식의 일반적인 형태 있죠. 반복된 이야기지만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율도 7대3을 유지하는 경우가 7대3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단계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면접에 대해서는 30%의 변별력을 반영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쨌건 2026학년도부터는 3년 특례, 12년 특례 공이 의대와 약대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은요. 전교육과정 해외 입사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는 우리 후기 전형, 그러니까 9월에 입학하는 후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 2026학년도부터는 2020년 9월에 입학하는 후기 전형을 이화여자 대학교 또한 실시하게 된다는 내용이 미리 예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대와 약대는 3월 입학, 그러니까 전기전형을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요. 이거는 꼭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의대, 약대 이 두 학과, 그다음 특히 간호학과까지도 일반적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의한 그 후기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보통 3월에 입학하게 되는 대학에 3월에 입학하게 되는 정기 전형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다가 이렇게 문구로 친절하게 이 내용을 좀 추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와 약대를 3년 특례와 10년 특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10년 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입학하는 후기 전형을 통해서 이화여대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을 이 시행계획 변경 예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은 한양대학교입니다. 입시공학 내용 중에 캡처한 건데 좀 밋밋하죠. 물론 뭐 충분히 눈에 들어오니까 한 건데, 이 내용은 한양대학교고요. 혹시 대학이 안 써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변경 예고 사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전 과정 해외 입시자, 그러니까 12년 특례 경우에는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면 요즘 의대 정원이 지원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보면 의대 합격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 있는 분도 있는데, 물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대 신입생을 새롭게 선발한다라고 예고한 대학들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이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2026학년도부터는 특히 심연특례의 경우에는 의예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요즘 이제 스포츠 관련 학과들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죠. 여기의 경우에는 3년 특례와 10년 특례를 통해서 신입생을 새롭게 선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기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잠깐 덧붙인다 그러면, 학폭이라고 보통 이해하죠. 이 학교 폭력 관련된 사항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내 입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요즘 학폭의 전력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에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형 방식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재흥민 특별 전형 입시공학에 또한 이 내용들이 새롭게 포함되는데, 이건 한양대뿐만 아니라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이 문구들을 재흥민 특별 전형 입시공학 중에도 담고 있다는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한양대학교의 경우에는 내년 시작하는 2026학년도 재흥민 특별 전형에서는 특히 심의한 특례를 통해서는 의예과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 한양대학교 2026학년도 변경 예고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양대학교를 끝으로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2020년 3월, 내년이 아니죠. 내년에 전형을 실시해서 그 다음해인 2020년 3월에 대학 입학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 방식에 대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변경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발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제가 확인한 내용들, 아마 대학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요 대학들 10몇 개 정도 이 대학들의 시행계획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이거는 시행계획일 뿐이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떻게 변경의 방향은 잡혔지만 디테일하게 변경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대학들이 그 내용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아마 보통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2026학년도 입시호강이 발표되면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또 정보가 저희한테 입수가 된다고 하면 제가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해서 2026학년도 시행계 변경 예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아마 내용들 보시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왜냐면 최근에 입시가 좀 빠르게 변하고 있죠. 특히 서류평가가 필답 기존에 실시하던 필답 시험이 폐지가 되고 서류전형으로 바뀌는 대학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하고, 또 보면 의대학대 아무래도 관심들 많으실 텐데 뽑고 안 뽑고 선발하고 선발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변화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의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조만간에 또 한번 이렇게 좀 보면 올해 특히 입시공학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 학과별로 보면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의대가 설치된 모든 대학들이 재흥민 특별전형의 신입생을 다 늘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6학년도 시행계획 변경 예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예,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